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와 나가! 이러면은 이거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싸닥스입니다. 1년 만인가? 네, 1년 만에 수리생 시즌2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의학 드라마 리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아니면 수리생 1에서 나왔던 게 이제 복선이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럼 시작! 야야, 우리도 좀 쉬자. 한번 봐. 네, 그러세요. 추운 날씨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괜찮으세요? 구토를 하고 계십니다.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아저씨? 어디가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머리가 아프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상당히 되게 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이렇게 네. 연세 많으신 분이 쓰러지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환자가 쓰러졌을 때 뇌졸중 가능성이 있으니까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19 불러주세요라고 하겠지만 또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찝어서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분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해준다고 교육을 받긴 해요. 환자가 쓰러지면은 보통 분들은 가가지고 의식 확인하고 뭐 흉박하면 119 부른다든지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이익준 교수님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환자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한 다음에 119를 부르고 맥박을 확인해서 혹시 흉박박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게 턱을 좀 드는 자세를 취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자세인데, 환자가 의식이 잃게 되면은 기도 확보가 안 되고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 폐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는 자세를 취해주니까 환자분이 호흡이 편해지고 숨소리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장면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길거리나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의식을 잃었다. 근데 의료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의료 지식이 없는 분들은 맥박이 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박이 안 뛰는 상태에서 흉부압박을 보통 하는 게 맞는 의료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판단할 지식이 없고 그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흉부압박을 그냥 하라고 그냥 교육을 하죠. 딜레마가 많은 상황인 게 이제 흉부압박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그쵸. 흉부압박을 시행해서 늑골을 골절시킨다든지 제대로 된 처치를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누군가가 쓰러졌다고 해서 흉부 압박을 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고, 보통은 119에만 빨리 전화를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어디서 환자 쓰러져가지고 처치하신 적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 찰나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소변기 근처에 서시려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경련을 하시고 소변을 지리시고, 눈을 이제 열어보니까 안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데비에이션 되는 양상을 보여서 시저라고 경련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흉부압박을 하진 않고 바로 119 그리고 근처 영무원분께서 경찰분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인계를 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응급실이나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잘못해서 경련은 흉부압박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 흉부압박을 해서 늑골을 골절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도 사람을 살리면은 좋겠지만 선의로 하는 행동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선의의 심폐소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어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았다가 환자가 아나필락틱 쇼기 와가지고 네. 근처에 있던 가정학과 의원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가지고 심폐소생을 하고 환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안 좋아지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과실이 가정학과 선생님한테도 있느냐,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슈였죠. 문제가 네. 됐었죠.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당연한 건데. 환자분 쪽에서는 가정학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자체가, 선생님은 그러면은 선의로 했지만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본인의 진료 구역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부탁에 의해서 가서 이제 처치를 한 건데, 그런 문제가 그쵸. 생기면 생길수록 본 척하고 지나갈 우려가 있지 않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해보세요, 제 앞에서. 지금 수술 마친 환자분 회진 돌면서 그러다 폐렴 오면 다시 중환자실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열심히 중환자실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기억시다. 시청자분들은 신기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흥강수술, 심장이나 폐 쪽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복부 수술이나 어떤 다른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한 5에서 10% 환자에서 생긴다고 하고 있고, 제일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관을 목 속에 넣어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인투베이션이 기도삽관 기도삽관 하게 되는데, 기도삽관 하게 되면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기계가 불어넣어주니까 폐포들이 쪼그라져서 이제 무기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무기폐가 악화되면 폐렴이 되기 때문에 폐렴으로 중환자실 내려가기 싫으면 열심히 연습을 하라는 거고, 무기폐가 전신 마취 때 쓰는 마취제나 근이완제, 목광경 수술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스를 넣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갑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도 그럴 생길 수가 있고, 수술 때 자세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환자분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숨을 잘 쉬게 되면 들어가는 공기 압력 때문에 폐포가 펴지면서 무기폐는 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환자분들이 좀 큰 수술을 받고 나시면 통증 때문에 숨을 잘 이렇게 깊게 맞아. 튀지를 못해요. 배 쪽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 그렇고, 장기화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보통 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한 분한테 설명했는데 그 병동 전체가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가성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환자 진단이 뭐지? 지금 뉴페이스 선생님이 나이는? 수술 참가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 환자 전에 무슨 수술 받았니? 진단된 나이는 하나도 몰라.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전 처음에 여기 참관하신 분이 장웅도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준환 교수님 수술에 참관해서 환자 진단명, 이전 수술, 나이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전공의들에게는 당연히 알겠거니 이런 타수한 질문은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하지만 학생 선생님들은 준비를 해오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르는 경우는 잘 없고, 그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홍도와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실제로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계시지만 뭐 수술 중에 하나 하시거나 이러면은 나가!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와! 나가! 이러면은 이거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안 나가면 더 혼나지 않을까요? 바로 아.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나가! 이랬는데 예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은 약간 좀 뭔가 그렇죠. 그래요. 보통 거기서 안 나가면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가요. 그럼 이걸 바로 보는 나가시는 학생 선생님들 나가세요. 이 자세는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되네. 맞아요. 산부인과 드레싱을 하고 계시죠. 네 교수님. 프림이 12주 샀는데 입원하라고 했거든. 선생님 드레싱 세트 새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드레싱 중이니? 네. 마무리하고 다시 전화해.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 상황이면 전화기 다른 사람한테 넘겨. 환자 엄청 불편하지 않겠어? 네. 와 살벌하게 없네. 죄송합니다. 물론 교수 전화를 급하게 받은 거 아는데 프로 그럴 때 내 전화는 안 받아도 돼. 프리생이 참 좋은 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건 산부인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과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교수님은 잘 없으실 텐데, 리소토미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 자세가 사실 환자에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고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까지 받으면 환자가 좀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전화가 되게 응급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응급수술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드레싱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온 경우에 그거를 무조건 먼저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맞긴 하죠. 나중에 양석현 교수님이 진짜 응급한 어떤 수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공의가 전화를 드레싱하느라 안 받고 이러면은 그때 또 말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드레싱이라는 게 간단한 드레싱부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드레싱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드레싱하는 동안 전화를 안 받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선생님 D셋 선생님, 새로 드레싱 세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교수님이랑 통화하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굳이 전화하는 중에 교수님 들리게 그거를 얘기를 좀 그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잘 지나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무선 아. 이어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전화 받는 것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그런 수도 선생님들도 있겠네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석현 교수님이 앞으로 내 전화는 안 받아도 돼 이러면은 드레싱할 때 전화가 오면은 일단 확인해가지고 양석현 교수님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죠. 사실 좀 물론 이제 양석현 교수님은 이제 환자분의 불편함을 많이 배려하고 싶었던 거죠. 19주 산모고요. 나이트라젠 파지티브였고 그로스 리키지 있고요. AFI 3cm인 상태입니다. 조기양막 파수가 의심됩니다.
너무 빠르다. 안 돼요, 선생님. 저희한테 중저를 힘들게 보냈나 봐요. 부탁이에요.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수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주수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 성숙도 안 될 거고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염증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럼 교산 발생 시 폐성숙 부전으로 인한 아까 교수님 호흡곤란 말씀하신 등의 것들을 합병증 다 빈도가 채팅하고 증가함을 있죠. 설명한. 아이고, 차트가 무시무시하다. 실제로 24주 혹은 이제 750g 이상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맞는데 조기 양막파순 산모한테서 어떤 처치를 해야 되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임신 중단을 하는 조건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감염이 됐다든지 태아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히 어떤 중절을 해야 된다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교수님이 있을까. 교수님이 딱딱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중절을 강력하게 권유는 하셨는데 의료라는 게 어렵고 교수님도 환자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의사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태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의사가 요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태아의 생명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맘대로 안 됩니다 뭐 의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태아를 죽이고 환자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해드려요. 태아를 더 중요시할 건지 산모의 생명을 더 중요시할 건지 좀 더 이렇게 수를 연장을 해보는 여러 노력을 해볼 건지 뭐 이런 거를 선택지를 주고 결국엔 환자분이 초이스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초이스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환자분이 질 각오도 하고 선택을 하겠죠.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대학병원까지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피엔딩이 좀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는 약간 좀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이런 유튜브 채널의 선생님들이나 보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떤 비애 상황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시대까지 지금 분만을 아직 보고 계시는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얘기가 진짜 좋고 출산하는 게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아마 일제병원 정도 되는 급의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인공수정 3번 만에 겨우 태어난 태아를 중절하자 이렇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중절하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추미나 선생님이 열심히 차팅을 하잖아요. 살벌하다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사실 뭐 그렇게 살벌한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메디컬 차팅이라는 거는 정말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딱 적어야 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환자분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의료 소송이나 이런 거에서 의사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추미나 선생님이 뭐 사이코패스거나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써줘야만 한다는 거죠. 교수님을 바꿔달라고요?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 병원 양석현 교수님이 18주 쉽지 선을 않은. 받아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탁 정말 환자분도 실례이고 알고 계세요? 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거 너무 잘 절박해서 아는데 전 지금 염치라는 게 없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 바꿔. 어, 마음대로 생각보다. 하시라고 해. 난 상관없어. 무서워요. 그럼 내가 볼게. 정말요? 산모부 지금 어디 계셔? MFICU요. 외래 끝나고 가서 볼게. 네, 알겠습니다. 양수는 거의 없으나 태아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임. 태아의 위치는 여가, 자궁 내 인펙션 징후 및 자궁 수축 없이 안정적임.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할 예정이며 양석훈 자궁 수축 교수님의 발생 시 플랜을 조절 예정임. 적고 있죠. 이 환자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분은 조금 힘들겠다. 다른 산모를 한 차트에 쓰면 어떡해요? 같은 날, 같은 산모예요. 차팅한 사람도 같은 사람, 추미나. 저요. 교수님만 바뀌었는데 차팅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수님 변경해달라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더군다나 전공의가 거기 가가지고 한 교수님한테 가서 바꾸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다른 교수님께서 바꿔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솔직히 참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정말 두 교수님이 친하시고 환자랑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 같은 진료를 보는 내에서 바꾸는 거죠. 한번 바뀌게 되면은 그 병원에 오시는 한은 쭉 그냥 그 교수님 진료를 봐야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전 딱 한 번 봤어요. 진료를 이제 넘기시는 분 입장에서 나에 대한 굉장한 신뢰고 하물며 전공의가 그런다는 거는 이 새끼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연맥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든, 생각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교수님들은 자기 진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바꾼다?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추민환 선생님이 굉장한 용기를 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멘탈이 좋으세요, 추민환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양막파수가 혹시라도 감염이 생기거나 그래서 육모양막염 이런 게 생기면은 산모가 폐혈증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실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가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누워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분만 시에 양막파수 된 상태의 산모는 제왕절개를 해서 나와야 돼요. 리스크가 있다는 리스크가 높은데 아무리 양석훈 교수님이 능력이 좋다 그래도 이런 18주, 19주 이런 아기를 팍팍 살려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도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젊으시고 이제 본인 능력에 대한 어떤 자신도 있고 산모를 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좋은 의도고 환자분도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 하나로 자기의 모든 직업, 감옥에 갈 위험성까지 다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저는 양석훈 교수님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실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장결 선생님이 차팅을 보고 위에 산모는 죽을 것 같고 아래 산모는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팅이 그래서 살 것처럼 적어놓는 게 응사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 차팅이 착한 차팅, 위에 차팅이 나쁜 차팅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석형 교수님처럼 리스크 높은 산모를 끌고 갔을 때 차팅이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너무 좋은 말만 써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여튼 산모가 그걸 다 알고 결정한 거니까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겠지만 여튼 그렇다는 거죠. 장결 선생님 자꾸 예뻐지는 거. 그러게요. 안경 벗으셔서 그런가? 연애를 해서 그런가? 이 백허그 장면이 굉장히 장안의 화제예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컷이. 너무 예쁘다. 내일 당직이지. 표 보니까 이번 주 오늘 빼고는 계속 당직이던데. 괜찮아? 혹시 밤에 전공의 특별 같이 법사위는- 써줄 수 있어. 물론 난 내 방에서 내일 하면서 당질 같이 써주신대요. 전공이 일은 못 도와주지만 같이 밤은 새줄게. 아닙니다. 제 일은 제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선 든든하고 좋은데 여기 외과 의국에 아무도 없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겠네. 다른 전공의가 있었다고 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교수님이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그럼 같은 공간에서 뭘 해야 돼 내가? 그러면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전 그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딴 데 가서 아무리 쉴 불편해도 것을 딴데 가서 잃어버리는 하지. 거죠. 그래도 이제 다른 공간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엄청 든든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 문제 생기면 바로 이제 모르겠으면 교수님한테 치트키를 쓰시네. 제가 인턴 때 주치를 보는 과가 있었는데 그 과 교수님이 전공의 선생님이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의 환자를 내과 협진을 내면은 그 전공의 선생님이 엄청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편했거든요. 약간 반대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교수님과 거죠. 실제 전공의 사이에 커플이 있긴 있고, 또 그러면은 서로 도움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하고 싶지 않지만. 오빠, 윤신의 전화 F가 있었고, 난 이게 조민아 너무 선생님은 거절을 여기서 이렇게 반대 자리에 가가지고 또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짠해가지고. 캐릭터가 항상 이랬어요. 긍정. 그래서 보는 사람이 편해요. 너무 안쓰러운데? 못 보겠는데? 그리고 이것도 선민 커플이죠. 아니 성민 선빈 커플.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 오래 본 친구인데 고백하면 많이 어색해질 거야.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로 계속 그렇게 선생님이 좋아하던. 그러게요. 지내고 싶어. 떡락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원래 이제 코인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멘트가 가장 친한 친구여서 이런 관계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어떤 그룹 내에서 둘이 마음이 맞아 더 사귀고 싶어도 이 그룹이 깨질까봐 그거를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시간이 지나면 둘이 사귀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뭐. 지금은 거절을 표면적으로 했지만 추후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근거가 진짜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게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준 준한 커플도 시즌 1에서 반지가 반송돼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딱히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겨울 정원은 보신 것처럼 잘 비밀 연애로 잘 시작을 했죠. 근데 좀 주변에 인터셉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응급학과 펠로우 선생님이 뉴페이스 선생님 오셨는데 자꾸 터치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상당히 끼를 좀 부리시는데. 커피 사달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좀 뭔가 그 선생님도 매력이 약간 있어서 장결 선생님 오히려 그쪽을 파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쪽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스리생 시즌2 1화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사실 할 얘기는 훨씬 많았지만 제일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재밌는 장면만. 앞으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인스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